안녕하세요. 낙타적입니다. 언어학자 소시르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글은 같은 문화, 같은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것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우리가 옷이라고 부르자고 했기 때문이지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옷이라고 했으면 옷이 아니라 옷이 되었겠죠. 이렇게 언어라는 건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같은 문화, 같은 사회에 사는 공동의 구성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다른 말로 국가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이유도 1차적으로는 서로가 사용하는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년간 북한과 단절되어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도요. 역사가 같고 쓰는 말과 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독자적인 글자가 없었고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북한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글자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남북의 정체성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 남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말과 글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죠. 한글은 잘 아시다시피 세종 임금이 집현전 학사들과 만든 글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글자를 만든 목적을 밝히고 또 각각의 글자들의 원리를 해석해서 책으로 만든 글자는 한글불입니다. 글자의 원리를 한자로 풀이한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로 풀이한 책을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죠. 또 그렇게 만든 글자를 정식으로 반포한 글자도 한글이 유일합니다. 영어니, 독어니, 불어니, 중국어니 하지만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떤 원리로 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한글 창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없었다면요. 아마 우리는 지금 한자를 쓰거나 일본처럼 한자를 변형한 불편한 글자에 짜증을 내면서 컴퓨터 자판, 휴대전화 글자판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당연한 물음, 한글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사회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옛 나라들, 거란, 여진, 몽골도 부족들을 통합하고 나라를 건설한 이유에는 자신들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한자와 비교한 거란어, 여진어입니다. 한자에서 따온 이 글자들은 그냥 보기에도 사용하기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사용을 권장해도 결국 한자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몽골어만 제외하고 옛 거란 여진 글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죽은 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원을 집어삼키고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들은 독창적이고 고유한 글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북 삼성에 가면 내가 거란인이다, 여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선뜻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질은 글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과 같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해서는 사대부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일례로 세종 임금이 삼강행실도를 업문으로 편찬하고자 하면서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워 도리를 깨우치면 충신, 효자, 연려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정창손이 충신, 효자, 연려는 사람의 근본 자질 문제이지 업문으로 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했다가 파직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글은 주로 일반 백성들, 부녀자들이 쓰는 글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선빈이 고관들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아녀자들이 쓰는 글이라 해서 암글이라고도 하고 목매한 백성이나 아이들이 쓴다 해서 각약글, 아예글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죠. 연산군 때는 백성들이 한글로 방을 만들어 임금을 비방한다 해서 한글 사용을 금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과 백성들은 한글을 폭넓게 사용했고 홍길동전, 구운몽 같은 한글 책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한글은 그 가치를 보존합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격변의 시기가 닥쳐옵니다. 조선 왕조가 흔들리고 일제의 국권 침탈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한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 현대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선생이 있었습니다.